오늘은 한 선생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으로 베이스 브레이킹에 대해서 준비해봤어요. 먼저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베이스 브레이킹 테크닉이랑 쉽게 얘기해서 하이라이트 작업이 끝난 후에 베이스에서 즉 샴푸대에서 샴푸를 하고 저희가 토닝 작업을 할 때 토닝 작업과 동시에 내추럴 컬러를 1분에서 10분 사이에 부드럽게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즉 이제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하이라이트 즉 포일 작업 후에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내추럴 컬러에 너무 강한 컨트라스트를 부드럽게 연결할 때 아니면은 너무 플랫한 하이라이트에 생동감을 주시고 싶으실 때 손님의 내추럴 컬러가 손님의 피부톤과 맞지 않을 때 또 손님이 원하는 하이라이트 컬러가 손님의 내추럴 컬러와 잘 어울리지 않을 때 즉 이제 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런 웜한 허니블론드인데 손님의 내추럴 컬러가 너무 애쉬해서 두 컬러의 어울림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 시 중요하게 아시고 계셔야 할 한 가지는 내추럴 헤어 즉 자연모에서만 사용 가능한 테크닉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손님이 가지고 계신 내추럴 레벨과 모질에 따라서 선택 약재가 조금 틀려지고 프로세싱 타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분에서 5분 사이에 내가 원하는 리프팅 결과가 나오면 바로 샴푸하시면 되기 때문에 도포 후의 변화를 꼭 지켜보셔야 돼요. 베이스 브레이킹은 두피의 열을 이용한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균일한 결과를 보고 싶으시면 모발이 이제 제일 굵은 곳, 잘 안 나오는 곳이죠. 하고 두상에 이제 열이 제일 약한 곳부터 도포를 시작하셔야 되고 빠르게 도포하셔야지 균일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한 가지 팁으로는 이 헤어라인에 이런 베이비 헤어들 있죠. 얘네들은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도포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베이스 브레이킹은 최대 7주를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7주를 넘기지 않고 살롱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해드리는 작업으로 추천을 드려요. 너무 이제 길게 자라난 이런 뉴그로스 이런 뿌리 있죠. 뿌리들은 베이스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은 퍼머넌트 컬러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힙밴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힙밴드가 생기기 바로 전 단계 길이인 7주 즉 한 1.5cm 이하의 뿌리에 베이스 브레이킹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베이스 브레이킹은 보통 이제 세미 컬러 중 알칼라인 컬러로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브랜드 중에 알칼라인과 에이시드 라인이 따로 분리돼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로레알이 그렇거든요. 뭐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이제 로레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세미 라인이 DR 리체스와 DR 라이트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이제 DR 리체스가 알칼라인이고 DR 라이트는 에이시드 라인이기 때문에 알칼라인인 DR 리체스로 시술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에이시드 라인은 산화제로 믹스해서 똑같이 사용은 하지만 리프팅 작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내추럴 모발에 도포하셨을 때 내추럴 색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레알 브랜드를 사용하신다면은 DR 리체스로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베이스 브레이킹은 산화제와 연모제의 역할을 조금 더 잘 아시면 좀 더 성공적으로 시술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산화제와 연모제를 믹스한 후에 프로세싱 타임 동안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디아리체스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디아리체스 같은 프로세싱 타임이 20분이에요. 이 20분을 설명을 하자면 도포 후에 10분은 레벨을 리프팅하는 시간으로 쓰이고요. 나머지 10분은 색상을 안착시키는데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베이스 브레이킹처럼 보통 1분에서 5분 사이에 결과가 나오고 맥시멈 이제 10분이라고 쳐도 그 시간 안에는 리프팅 작업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총 20분 중에. 이 얘기는 뭐냐? 선생님들께서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위해서 어떤 색상을 사용할까가 아닌 어느 산화제를 사용할까에 생각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미용사들이 이제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 시에 이제 산화제 선택보다는 연모제 색상 선택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 산화제와 연모제가 그 프로세싱 타임 안에 각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10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이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은 전혀 색상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색상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추럴 컬러를 리프팅만 시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프로세싱 타임 안에 산화제와 연모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제 아셨으니까 색상이 안착되기 전에 샴푸하는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위해서 색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노포인트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로레알의 몇 번 색상이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이 최고다, 뭐 웰라의 무슨 컬러가 좋다
좋다, 또는 뭐 레드캔 쉐이드 EQ에 무슨 컬러가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에 좋다, 이런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위한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야 하고 궁금해지는데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하이라이트의 톤이 너무 강하다든지,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색상이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이라이트가 너무 애쉬해진다든지 너무 펄리해진다든지, 내가 원하는 하이라이트 색상은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를 원했는데 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블론드가 나왔다든지 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외국에서 백인 손님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경험하셨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성공적인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손님의 내추럴 레벨과 텍스처를 잘 파악하시면 되고, 이것을 베이스로 산화제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걸 아셨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모발에 따른 산화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보통 이제 베이스 브레이킹은 디아 9볼륨, 10볼륨, 15볼륨 산화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아주 얇은 모발에 맞지 않게 15볼륨을 사용했다고 치면 아주 얇은 모발은 2레벨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모질을 잘 파악해서 그 모질에 맞는 적절한 산화제를 사용하셔야지 너무 브라시하지 않은, 한마디로 이거 오버 리프팅 되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리프팅 되면 브라시해지잖아요. 색상이 웜한 컬러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DRHS 산화제 6볼륨은 리프팅 작업 없이 색상을 바로 안착시킨다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백인 손님들을 많이 수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심하시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백인 손님들 중에서 모발이 굉장히 얇고 내추럴 레벨 자체가 7레벨 이상으로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DRHS 산화제 6볼륨으로도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이 가능하니까 꼭 이 점 알고 산화제 선택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강한 산화제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모질에 따라서 사용할 산화제 고르는 방법을 좀 알아봤으니까, 다음은 연모제 색상인데요. 즉 하이라이트 색상을 만들 토닝 작업에 들어갈 색상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토너 색상은 어떻게 결정하냐? 저는 저와 손님이 얻고자 하는 하이라이트 색상에 맞춰서 색상을 정해요.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위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원하는 하이라이트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 색상을 선택을 하고,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위한 모질에 맞는 적절한 산화제 레벨을 선택을 해요. 차라리 정말 이제 하이라이트 사이사이에 내추럴 컬러를 젠틀하지만 많이 애쉬하게 작업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저 같으면은 포일 도포가 다 끝난 후에 포일 사이사이의 내추럴 뿌리에 세미 컬러를 사용해서 풀 프로세싱 타임을 다 보는 컬러 비트윈 포일 작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틀리게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담 후에 손님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테크닉으로 작업할지를 잘 결정하는 것 또한 선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팁. DRHS에 있는 클리어 컬러 있죠? 이걸로도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은 하이라이트 작업이 정말 완벽히 나와서 나는 더 이상 이 하이라이트 색상을 건들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톤을 많이 넣는 토닝 작업보다 약간의 그냥 이렇게 윤기와 베이스 브레이킹 작업을 같이 하고 싶은데, 컬러를 아무래도 고르게 되면은 하이라이트의 색상이 건드려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클리어를 사용해서 적절한 산화제와 믹스해서 도포하시면은 클리어 그 염색약 때문에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대로 윤기가 나고요. 색상은 건드려지지 않으면서 이 내추럴 컬러 부분에는 이제 베이스 브레이킹 되는 그런 효과를 두 가지를 같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베이스 브레이킹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하는 목적과 그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 등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잘 알고 사용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저와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같이 쉐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뉴질랜드에서 5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